에고는 자신에 대해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익과 손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모든 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주변의 도움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고 지내면서 때론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저항하며 행복하지 않음을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사물들의 도움에 의해 살아간다는 것을 안다면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면 자연과 사물들을 존중하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세상의 경계를 두어 닫아놓은 문을 열었을 때 소통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성장을 위해 도움을 주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자연으로부터 나옵니다. 태어날 때 몸을 구성하는 물질도 모두 자연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잠시 빌렸던 몸은 자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자연에서 제공되는 것을 가공하여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이들의 노고가 없다면 자급자족하는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에서 제공되는 재료를 통해 가공하여 필요한 것을 만들어낸 이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이들의 수고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이 혼자의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변과 차단된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주변의 인정을 못 받거나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결핍을 느끼며 열등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오직 자신만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곡된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사에 주변과 비교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소통보다는 경계를 하고 긴장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은 강하고 열등감에 자존감은 떨어져 항상 주변을 의식하며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산더미처럼 재물을 쌓아놓고 산의 진미를 먹으며 대궐과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해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며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남겨놓고 빈손으로 결국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권력욕, 재물욕, 명예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삶 속에서 세상에 이로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체험하기 위한 에고라는 게임 캐릭터를 통해서 자신이라는 개체를 보호하고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원리는 자신의 욕구만을 내세우며 소유하려 하면 할수록 공허하거나 고통스러워지고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원성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동안
힘들었던 경험도 그동안 소홀히 했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필요한 수업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알고 타인을 알게 되면 더 나아가 세상 만물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인생의 경험들은 숨어있는 사랑을 찾는 보물찾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보물을 찾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때론 힘들게 느껴지는 상황이 현실 속에 나타나서 행복의 균형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과 같이 연기를 하며 소중한 경험을 선물해주는 다른 영혼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은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단지 이기적인 에고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사랑과 행복과 동떨어진 불행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영혼은 에고라는 자아를 가진 매개체를 통해 사랑과 행복을 오감을 통해 느끼고 경험하고자 했지만 에고는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면 자신이 남에게 받은 상처만 되새기며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남에게 준 피해나 상처는 잘 모르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피해의식은 예전에 만족하지 못한 결핍된 감정이 해소되지 못해 저장된 것으로서 어느 시점이 되어 드러난 불편한 감정을 알아채지 못하면 누군가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미안함을 느끼게 되면 용서를 구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아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자아가 확장되면 포용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면 마음이 정화가 되며 마음은 정화가 되면 자신을 깨우쳐주는 대상에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주변의 도움을 통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소소한 일상 속에도 만족하며 욕심으로 인해 다시 괴로움에 빠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공감과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서 행복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은 주변 사람들 또한 행복해질 수 있게 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멈추면 삶의 스토리 또한 멈추게 되고 감사의 마음으로 생각을 일으키면 세상은 밝은 이야기들로 환하게 펼쳐집니다. 감사의 에너지는 하나된 근원 에너지인 참나와 일치하는 진동으로 공명하면서 행복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